이상구 박사의 식생활 포인트. 저지방 채식을 할수록 건강에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방 섭취가 13%밖에 되지 않으므로 지방을 더 섭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오니시 교수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병 환자들에게 전체 열량의 8%로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그 모든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여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거하여 운동과 휴식을 규칙적으로 하게 한 결과 건강 상태가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지방의 섭취가 전체 열량의 10% 이하로 떨어지면 영양학적으로 장애가 생긴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 연구로 오히려 저지방 채식을 할수록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름지고 향이 강한 음식을 먹는 해안지방에 사는 중국인 말고 자연식품인 채식을 주로 먹는 내륙지방에 사는 중국 사람들의 경우 지방 섭취량이 6%밖에 되지 않는데도 건강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6 내지 15% 정도의 지방은 동물성 지방 등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먹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충분히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방 섭취가 13%밖에 되지 않으므로 지방 섭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첨단 영양학적으로 볼 때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섭취량을 줄이면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과 지방을 섭취하여 신진대사하는 경향이 체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982년 미국 텍사스 주립의과대학의 골드스테인 박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동양인 체질만 믿고 지방을 제한 없이 섭취해도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체질은 생활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방 섭취로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은 일단 특수 단백질인 LDL이라는 물질과 결합하여 세포 속으로 들어가 비속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세포막에 LDL을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이 장치에 걸린 LDL에 결합한 콜레스테롤을 세포가 흡수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방 섭취를 많이 하고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게 되면 세포막에 있는 LDL을 잡는 장치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동양인일지라도 지방 섭취를 계속 증가시키면 세포가 드디어는 LDL을 잡는 장치의 생산을 줄여 서양인들의 세포와 똑같이 되므로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양인들도 지방의 섭취량을 줄여나가면 동양인의 세포처럼 LDL을 잡는 장치의 수를 점점 늘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호두, 땅콩, 참깨, 들깨, 잣콩 등에 들어있는 지방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동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이 기름이 분해되어 지방산이라는 특수한 물질과 글리세린으로 나뉘어지는데 지방산이 기름이 특성을 유지합니다. 이 지방산 역시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체 생산을 해냅니다. 즉 기름기가 거의 없는 감자를 먹어도 감자 속의 전분이 포도당으로 소화가 되어 이것이 다시 분해되어서 지방산으로 합성됩니다. 물론 이같이 자체 생산이 잘 안되는 지방산도 있는데 이를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수 지방산은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충분하며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비인파 후에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열량 가행으로 비만증이나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버터나 마가린,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순수한 기름 형태나 동물성 지방 등을 먹으면 필수 지방산이 산화되거나 가행되기 쉬우므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많은 호두, 땅콩, 참깨, 들깨, 잣, 콩, 아몬드 등 견과류와 종실류를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선한 천연 상태의 기름은 몸속에서 물과도 잘 융화되어 소화가 잘 되지만 이것을 가공하여 짠 기름 등은 가공 도중 공기와 접촉해서 변화하기 쉽고 물과도 분리되어 소화도 잘 안됩니다. 마가린이나 마요네즈는 몸속에서 동물성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마가린이나 마요네즈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것은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 놓고 먹습니다. 그러나 마가린은 동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버터처럼 만든 것이고 마요네즈는 식물성 기름을 달걀 노름처럼 유화시켜서 크림처럼 가공한 것이므로 몸속에도 동물성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식품은 가행 섭취하기 쉬워 비만이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지방산도 견과류에 섭취할 수 있다. 호두, 땅콩, 잣, 참깨, 들깨 등의 견과류의 종실류에는 우리 몸 안에 합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은 아주 작은 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칫 가행되기 싫은 동물지방과 버터, 마가린 등을 먹고 섭취하는 것보다 식물성인 견과류를 적당히 먹는 것이 열량 강의로 오는 부작용을 미리 막을 수 있어 바람직합니다. 야채, 콩류만 먹어도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은 전체 열량의 12%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육류를 먹지 않고도 현미나 감자, 여러가지 야채, 콩류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콩은 단백질 함량이 30% 정도나 되고 필수 지방산도 고루 들어있어 어육류에 비해 영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 식물성 식품만 먹어도 충분하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상식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특정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고단백 식사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믿어져 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장의 노화나 골소공증이 단백질 가행 섭취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미국 상원 영양분과위원회에서는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을 전체 열량의 12%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단백질은 육류를 먹지 않고도 현미나 감자, 여러가지 야채와 특히 콩류에서 얻는 것만도 충분합니다. 현미와 감자에는 총 열량 중 약 8% 정도, 미리에는 14%, 토마토, 바나나 등의 과일에는 3 내지 5%, 상추, 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류에는 15에서 18%, 양배추나 아스파라거스 등에는 2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콩은 단백질 함량이 30% 정도나 되며 비교적 필수 아미노산도 고루 들어있는 편이므로 그 질이 어육류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떤 식품이든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식물성 식품을 고루 먹는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량의 12% 정도로 자연스럽게 충분히 섭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놀라운 역할도 있음이 밝혔습니다. 새끼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 단백질은 몸 안에서 끊임없이 소모가 됩니다.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만들어지며 효소와 호르몬도 쓰여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거, 목욕할 때 밀리는 거, 손톱이나 발톱이 자라는 것 등은 모두 또 소모된 단백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하루에 200에서 300g 정도의 단백질을 소모합니다. 만일 이렇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모두 음식을 먹어 보충해야 한다면 우리는 몇 끼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단백질 결핍증에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서 쓰여진 단백질의 거의 대부분은 재흡수되어서 다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보통 사람이
하루에 3끼의 식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정도의 양입니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통풍에 염려가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은 단백질은 필요한 양만 쓰이고 나머지는 힘과 열을 내는 에너지로 쓰이거나 당질 또는 지방질의 형태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이 대부산물로 암모니아가스가 나오는데 암모니아가스는 요독가스이므로 많이 있으면 뇌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때문에 신장은 이 독소를 못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온몸의 수분을 모두 거두어 소변으로 녹여내버립니다. 그 결과 심한 갈증이 느껴지며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신장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이 소모될 때는 이오산이라는 물질이 많아져서 관절에 쌓이게 되므로 통풍에 걸리게 됩니다. 통풍은 엄지발가락에 가장 먼저 반응을 나타내는 특수한 관절염으로 처음에는 통풍이 왜 생기는지 알지 못하다가 부위층이 많이 걸린 데서 그 원인을 찾게 되어 단백질의 가행 섭취로 생기는 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통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병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단백질의 섭취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주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의 육류를 먹지 않고도 현미나 감자, 야채나 콩류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이 12%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현미와 감자에 약 8%가 들어있고 밀에는 14%, 토마토나 바나나 등의 과일에는 3에서 5%, 상추, 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류에는 15에서 18%,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에는 20% 이상이 들어있고 콩은 30% 정도의 필수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육류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식생활을 현미나 감자, 채소, 과일, 콩류 또한 바나나나 과일이나 이런 식단으로 바꾸시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